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아이의 가해 학생의 친권하고 양육권은 엄마가 갖기로 했다. 원고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학교 변호사 김영미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저처럼 전문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온세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윤정 변호사입니다. 저도 연수원 수료하고 이제 13년 차 되고 있는데 성폭력과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김 변호사님과 많이 상의도 하고 하면서 사건을 해와서 그 인연으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애들끼리 놀다가 상대 학생에게 어떤 밀치는 행동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냥 보험 처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근데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 아이 내가 교육도 하고 잘 간수했는데 내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던 놀이터에서 발생한 상황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에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가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장난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그 고의를 가진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좀 잘 나눠서 사실관계 포섭이 돼야 될 것 같고, 아이들 사이에서 기존에 이미 좀 다툼이 있어서 좀 앙심이 있었다거나 그런 행위들이 연결이 돼서 우연히 놀이터라는 장소에서 신체적인 가해가 이루어졌을 때는 아무리 아이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도 아마 폭행으로 인정이 될 거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상이라고 하면 학교폭력에 회부가 돼서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이 될 테고요. 이제 민법적으로는 민법 755조에 보호자의 관리 감독 의무라고 해서 법적인 의무로서 보호자들의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지도나 관리들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은 통상적으로 아이들한테 밖에 나가서 친구들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게 되실 거고, 그 고의 또는 과실 정도에 따라서 그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 내용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충분히 교육했다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100%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해 학생 보호자가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그러면 아까 그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아파트 놀이터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학교 책임은 없어요? 학교에서는 1차적으로 교사와 교장 선생님께서 부담을 하고 학부모님은 보충적인 보호자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교사나 그 교장 선생님의 보호 감독 정도에 따라서 또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교가 책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 학교폭력 관련된 법률이 딱 확정이 되어 있고 이미 선생님들께서도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 실시했다는 걸 또 증거로 남겨놓으셔서 내가 아이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했고 우리로서는 우리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입증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고의과실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좀 사례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네요. 네, 요즘에는 집단 따돌림이나 지속적인 따돌림 같은 것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 만약 선생님이 이를 캐치하지 못하고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하면 또 이런 사안은 또 다르게 판단이 되죠. 그렇죠. 따돌림 같은 경우는 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누군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알게 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니네들 일이니까 알아서 해 하면은 선생님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교사와 교장 선생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모님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까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사례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왜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에 대한 또 상위 관리감독자가 그리고 피해 학생 쪽에서 이제 민사소송 제기할 때 가해 학생 이름만 알잖아요. 그쵸. 그럼 맨 처음에 민사소송 제기할 때는 가해 학생만 제기하고 보호자는 이름을 모르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민사소송 제기를 하게 되면 사실조회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서 사실조회 신청이나 또는 문서 제출 명령 이런 증거 신청들을 통해서 학교로 이 학생의 인적 정보를 요청을 해서 보호자분들의 성함과 이런 것들을 받아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학교에 그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하면 학교는 안 알려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소장에 학생 이름만 쓰고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부모의 이름은 그냥 성명 불상으로 처리한 다음에 일단 법원에 접수한 다음에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그 학교에서 그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에 보내면 그걸 가지고 당사자 표시 정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의 정보에는 부모가 다 나와 있어서 정정했는데 피고인 그 아이의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이 우리는 이미 이혼했고 아이의 가해 학생의 친권하고 양육권은 엄마가 갖기로 했다. 원고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이 손해배상의 원인이 755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755조가 친권자의 보호 감독 의무라는 제목 하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친권자는 또 양육권자와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친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학생의 부모님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일단 받고 관할 구청에다가 학생이나 부모님의 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요청해서 이제 요즘엔 하도 이혼 가정이 많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일방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몰아주는 성향이 있어서 분명히 여러 가해자 중에 한 명은 이혼 가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들과 혼인관계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확인하시면 이혼 여부와 친권자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참 소진행 중에 일방에 책임이 없다는 답변서를 받기 전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죠. 근데 원고 입장에서는 굳이 확인할 필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비용약자 책임이 인정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원고가 스스로 그걸 확인하지 않고 판결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집행의 문제가 피고 생길 수가 적격이 있겠네. 없으니까 인용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성년자, 그러니까 피고가 미성년자일 때는 그 부모가 친권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정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